큐피트와 아프로디테, 몸 없는 육체. 흔히 연애라는 말은 큐피드의 신화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날개를 단 큐피드가 등에 항상 화살을 지니고 다니면서 그 살을 뽑아 어느 남녀의 심장을 쏘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다고 한다. 황금 화살을 맞으면 상냥스런 사랑을, 납 화살을 맞으면 사랑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런데 이 큐피드란 영어는 라틴어의 쿠피도에서 유래하였고 그 쿠피도의 원인은 욕망이라고 한다. 내 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여성은 남성인 나의 관능적 욕망을 강하게 자극한다. 이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사람에 따라 이러한 욕망의 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요소가 없이 연애가 성립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욕망만으로 성립이 되는 때 거기에 항용 불행한 결과가 생기기 마련이다. 관능적인 욕망만으로 성립되는 남녀의 관계는 몸과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극인 것이 아니라 몸 없는 육체와 육체의 관계에 그치기 때문에 비극이다. 사르트르는 이 점을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말하기를 성적 욕망이란 한 이성의 몸이 아니라 육체를 내 것으로 삼겠다는 욕망이라고 하고 몸이란 행동하고 있는 종합 형태로서 나타나지만 육체는 단순한 우연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육체는 화장이나 옷에 의해서만 가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에 의하여 가리워져 있다. 비록 완전한 나체로 춤을 추는 여성일지라도 그 춤추는 미술적 행위로 육체는 가리워져 있는 것이다. 성적 욕망이란 상대방의 몸에서 옷을 벗길 뿐 아니라 이러한 운동을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몸이 아닌 단순한 육체로서 존재하게 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몸을 좌절시키고 성적인 욕망에만 기초를 둔 연애는 불가피적으로 불행해진다. 욕망이란 것은 정신병리학의 면에서 보면 감정 상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욕망에 의하여 그녀를 사랑하는 때 나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그녀를 매우 좋아하고 뜨거운 정열을 갖지만 동시에 그녀의 매력에 비동적으로 일어나는 내 감정의 무기력성 때문에 나의 잠재의식의 세계에서는 그녀를 한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정이 생겨서 표면에 나타나는 애정과 무의식적으로 잠재한 증오와의 사이 애정의 갈등 속에 있게 된다. 애정이 지닌 이러한 갈등을 이해한 키에르 케고르는 서로 뜨겁게 포옹하고 키스하는 남녀는 그것이 사랑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싸우는 행위도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애정의 갈등은 그가 내 욕망의 대상으로 내 앞에 서 있는 동안은 애정이 표면에 나타나고 증오는 잠재의식의 세계에 숨어 있지만 그와 같은 욕망이 나에게서 식어버리면 무의식 중에 숨겨져 있던 증오가 표면으로 뛰쳐나오고 마는 것이다. 이런 때 배반을 당하였다고 분해하고 극단으로는 자살 소동을 벌이는 수많은 비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몸 없는 육체에만 뿌리를 둔 연애는 강렬한 소유욕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흔히 열렬히 연애하는 남녀들이
당신은 나의 것이요 나는 당신의 것이라는 말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흐뭇해하는 것을 본다. 이런 때 남성에게는 그 여성을 나의 소유로 삼는 데서 생기는 만족감, 여성에게는 그의 소유가 된 데서 생기는, 즉 피소유의 만족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 그 둘은 모두 소유 본능에서 오는 만족감이다. 이러한 감정은 엄밀하게 따지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나의 것인 물건과 관계가 성립된다. 소유 본능이란 인간과 물건 사이에 성립되는 것이지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가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을 사랑한다. I love it. 나는 너를 소유한다. I have you. 이기에 정상적이 못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의 뿌리를 둔 연애는 좌절을 면할 길 없다. 소유 감정이 강렬하면 할수록 그것은 원시적인 폭군과 노예의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과 통하게 된다. 니체는 말하기를 너는 노예인가? 그렇다면 너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노예는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에 예속된 상태요. 폭군은 다른 사람의 주체성을 거부하는 존재를 말한다. 때문에 이런 소유 감정은 두 사람의 정열이 열렬하게 서로 지배하는 동안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폭군과 노예의 관계에서 보는 것과 같은 비극적인 관계이지만 보다 더 큰 비극성은 그것이 변하고야 말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그녀를 그처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요. 제일 내 마음에 드는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나의 착각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까지 많은 여자를 만나보고 그 가운데서 그녀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만나본 여성의 수는 전체 여성의 몇만 분지 1도 못 되는 지극히 적은 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녀보다 훨씬 더 잘생긴 여성을 만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며 그녀를 아주 예쁜 인형인 양 소유하였던 내가 더 예쁜 인형이 손에 들어오는 때 그쪽을 차지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날씬하던 체격이 어느 사이에 뚱뚱하게 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그녀가 그렇게 변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날씬한 체격을 좋아하던 나의 미각이 그런 것을 싫어하는 감정으로 변하여질 가능성도 언제나 있는 것이다. 서로 나는 영원히 당신의 소유이고 당신은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남녀들도 이러한 인간의 가변성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그런 불안감이 있기에 몇 번이고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겠느냐고 따지고 또 따지지만 정직하다면 그것은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깊은 감동을 받는 오페라 칼멘의 슬픈 이야기도 그것이다. 집시의 여인 칼멘과 돈 호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였다. 그러나 칼멘은 돈 호세보다 훨씬 더 매혹적인 루카스를 알게 되었을 때 루카스에게로 쏠려 버렸다. 돈 호세는 칼멘을 달래보기도 하고 애원해 보기도 하나 이미 마음이 옮겨져 버린 칼멘을 돌이킬 길이 없다. 그는 드디어 분노에 찬 얼굴로 단도를 뽑아든다. 그는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겁내고 행여라도 마음을 돌릴 것을 기대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에게서 받은 반지를 던지며 안 된다고 뿌리치는 칼멘을 그대로
루카스의 소유로 보내줄 수는 없게 된 돈 호세는 그녀를 찌르고 스스로 교수되의 길을 취한다. 연애를 하나의 유희처럼 생각하는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처럼 죽음밖에 갈라놓을 수 없는 심각한 애정은 한없이 아름답게도 보이지만 결국 그 심리적인 동기는 이러한 소유 감정의 뿌리 박은 비극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욕망의 뿌리를 둔 연애는 필연적으로 허무라는 항구에 도달하여 파선당하고 말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육체와 육체가 부딪혀서 하나가 되는 감각적인 쾌락을 통하여 비로소 충족된다. 그러나 그런 감각적 흥분에서 오는 쾌감은 그것이 달성되는 순간 곧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러기에 성적 쾌락은 성적 욕망의 충족인 것이 아니라 끝남이 되고 마는 것이다. 성적 욕망은 결국 그 욕망 자체마저 무너져 죽게 만들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허무로 연결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욕망은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동안은 욕구 불만으로 괴롭고 충족되는 순간 그것은 죽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허무는 무의미성에서 생기는 것이기에 오직 의미 있는 삶에 의하여서만 극복되는 것이다. 의미 있는 삶이란 타자와의 인격적인 연결을 떠나서는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육체와 육체와의 연결만이 인간관계가 되는 한 아무런 의미도 창조해내지 못하고 오직 허무감만을 일으킨다. 그것은 혹 쾌감이라는 선물을 주지만 얻는 순간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기에 쾌감이 사라진 재뜸이 속에서는 허무가 날개를 치고 일어나기 마련이다. 히라빈들이 섬긴 신 가운데 연애의 신으로 불리워진 아프로디테가 있었다.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는 자는 곧 영웅이 된다. 이 여신은 성을 통한 구원을 그 추종자들에게 약속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신을 섬기는 자는 그를 섬기는 중에 결국 성을 즐길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사실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산업사회의 중심에도 이 아프로디테의 신이 앉아있다. 모든 문화와 광고는 이 성적 욕망을 미화시키고 자극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에게 충성을 바치는 현대의 영웅들은 성 자체를 즐기는 능력마저 상실하고 태폐와 냉소의 물결이 허무의 홍수로 변하여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